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로버트 용박입니다. 브라이틱스 알고리즘 예제 시리즈 수리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알고리즘 주제인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수리남 시나리오에 대해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 인공지능 조교인 비토리아가 하겠습니다. 비토리아, 부탁해요. Hello, I'm Brightex AI assistant, Victoria. Welcome to the time series review. 안녕하세요. 브라이틱스 AI 조교 빅토리아입니다.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 리뷰 시작합니다. 개요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찰된 값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 총생산, 주가지수, 물가지수, 강수량 등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한 것이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시계열 분석의 목적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시계열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예시로 구글 트렌드를 들 수 있습니다. 2018년 프로듀스 48에 대한 검색 결과치입니다. 검색수가 매주 토요일 피크를 치면서 매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성장 트렌드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프로듀스 48이 뭔지 모르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호호. 시계열 분석의 목적은 과거 시계열서류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향후 일주일간 주가를 예측하거나 영업부서에서 다음 달 매출액을 예측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예측, 포캐스팅이란 특정한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사상에 관한 진술을 말하며 예측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미래에 발생할 사상의 결과가 현재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계열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자체 투자 방법과 인과 관계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체 투자 방법, 셀프 프로젝팅 방법은 자신의 과거 데이터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예측하는 방법을 말하며 최소의 데이터로 손쉽고 빠르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외부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분석, 코즈 앤드 이펙트 리레이션십 방법은 자기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을 고려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많은 외부 요인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대신 모형의 추정 과정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계열 분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민동댕동 시나리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그리고 불규칙 변동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추세 변동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추세를 의미하며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 S자 형태의 추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순환 변동은 경기 변동과 같이 경제 사회적 요인에 의한 변동을 의미하며 주기가 계절 변동보다 큽니다. 계절 변동은 주, 월, 분기, 반기 등 특정 시간의 주기로 나타나는 변동이며 일반적으로 계절적 영향에 따라 순환하며 변동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그리고 계절 변동은 시계열 모형에 의해 예측할 수 있는 변동이며 나머지 불규칙 변동은 예측이 불가능한 우연적인 변동이 됩니다. 자, 이제 본 시나리오의 알고리즘 주제인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은 리그레션, 즉 선형회귀 분석을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추세와 계절 변동을 가지는 시계열에 회귀 분석을 적용하면
타임 시리즈 YT는 추수 TR 플러스 계절 변동 SN 그리고 나머지 불규칙 변동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 식을 보면 전형적인 회귀 분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세는 회귀 분석의 주요 특성입니다. 다양한 통계 모형을 적용하여 추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식 모델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곡선 모형을 통하여 추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추세를 뽑아낸 이후 시계열 분해법에 의거 남은 데이터에 대해서 계절 변동을 찾아냅니다. 계절 변동은 바이너리 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분계 변동의 경우 D1은 생략하고 D2부터 D4의 3개 변수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고 12개월의 변동인 경우는 M1은 생략하고 M2로부터 M12까지 11개의 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틱스에서는 원핫 인코더 함수로 계절 변동의 더미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을 통해 리니어 트렌드와 12개월 주기의 계절 변동을 가진 타임 시리즈를 표현한 모델입니다. 계절성을 가진 모델을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밍동댕동 시나리오에서는 계절성을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홀트-윈터스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번 시나리오 실습에서는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 모델을 적용하고 예측 결과를 홀트-윈터스 모델과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롤러가 수리남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테너 AI 롤러입니다.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일하던 정우는 선배로부터 소개를 받아 수리남 전력공사의 전력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남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남미의 작은 나라로 수력 발전에 의존한 탓에 전력 차단이 잦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리남 대통령은 전력 안정화를 지시하였고 이를 위해 정우를 영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우의 미션은 수리남의 월별 전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화석연료 등 안정적 에너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우는 수리남의 발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월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분석의 목표는 수리남 정부 포털로부터 월별 전력 사용 데이터를 받아 이를 시계열 분석하여 전력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리남 전력공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정리하고 이후 브라이틱스를 통해 홀트 윈터지 모델과 타임 시리즈 리그레이션 모델로 분석하여 월별 전력 수요를 예측할 것입니다. 수리남 정부 포털에서 제공하는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브라이틱스로 에드하여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영도월, 별, 월간 전력 사용량입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브라이틱스 AI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하고 EDA를 수행합니다. 그래프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탐색하여 계절성 주기를 확인합니다. 데이터를 분할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는 시계열 예측 모델을 작성하기 위한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하고 2021년 데이터는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계절성 주기는 12개월이 나오며 이를 이용해 홀트-윈터스 모델을 적용 2021년도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고 평가합니다. 타임 시리즈 회귀 분석을 위해 월 변수와 월별 바이너리 더미 변수를 생성합니다. 타임 시리즈 회귀 분석 모델로 2021년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고 평가합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모델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라이틱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나와주세요.
수리남 파워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트 윈터스 모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할 때는 데이터 포맷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어몬스는 스트링, 그리고 메가와트는 더블로 애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이틱스에서 수리남 파워.txt를 애드하고 로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 1, 2로 해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1은요,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2021년 데이터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닷 컨테인으로 제외를 하면은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트레인셋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2에서는 이어 몬스에서 2021년을 컨테인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2개의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홀트 윈터스 트레인으로 홀트 윈터스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리오드는 12개월로 하겠습니다. 1년은 12개월이니까 12개월로 했고요. 이것은 이미 라인 그래프를, 그래프를 통해서 주기가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Y축을 메가와트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12개월을 주기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2, 24, 36? 3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홀트 윈터스 트레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트 윈터스 프리딕트로 해서 12개 주기에 대해서 프리딕션 피리오드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값을 구했습니다. 모델에서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메가와트의 예측값이 나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바인드 로우 컬럼으로 해서 예측치하고 그 다음에 실제값하고를 이렇게 같은 테이블로 묶었습니다. 다음 이밸루에이트 리그레이션에서 웨이브를 메가와트 그리고 프리딕션 두 번째 테이블로 해서 값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트 리그레이션으로 매트릭을 구했습니다. R2 스코어도 있고요. 민 앱솔루트 에러가 1330 정도 나왔고요. 민 앱솔루트 퍼센트 에러가 2.0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add 컬럼으로 해서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예측값은 프리딕션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테이블에서 실제 값을 받아서 이거를 리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측값은 프리딕션 그리고 실제 테이블에서의 실제 값은 리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row number를 해서요. 여기에 number라고 놓고 그리고 그룹 바이를 집어넣습니다. 코드로. 지금 테이블이 1번부터 24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그룹 바이를 통해서 add row number 해주면은 여기 넘버가 0, 1, 2, 3, 4 0번부터 붙습니다. 그리고 또 0, 1, 2, 3, 4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넘버로 해서 0부터 쭉 그리면 0이 1홀이죠. 그리고 11이 12홀이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프리딕션과 리얼 값을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프 그린 건 이렇게 Y축을 메가와트로 놓고 칼라 바이 해서 이 코드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그레션을 적용했죠.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똑같고요. 컬럼 차트로 그림을 그렸네요. 이렇게 테이블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그레션을 하기 위해서 add row number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현재 이어먼스를 직접 쓰게 되면은 2017부터 2018 쭉 넘어가니까 한 달 단위로 단위를 주기 위해서 time이라는 컬럼을 add row number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0번부터 해서 59번까지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자, 12개월 주기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add 펑션 컬럼으로 해서 months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가 12개월이기 때문에 이 개월수를 가지고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더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months라는 것을 잡아냈습니다. 서브 스트링으로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컴플렉스 차트를 썼고요. 테이블은 이렇게 되죠. 테이블로 보면은 몬스가 이렇게 스트링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필터 1, 필터 2로 나눴습니다. 필터 1은 트레인 테이블이죠. 이어먼스 not contain 2021 이렇게 잡았고요. 런하면은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 2는 2021을 포함한 테스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합니다. 자, 현재는 이 몬스에 대해서 이 스트링이죠. 몬스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타임만 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런 했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타임에 대해서 여기 코에피션트가 43.13으로 증가하는 트렌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션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필터 2 아웃 테이블, 테스트 테이블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붙여서 런을 합니다. 그러면 프리딕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벨루에이트 리그레션으로 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컬럼은 메가와트, 그리고 프리딕션 컬럼은 프리딕션입니다. 자, R2 스퀘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네요. 상당히 안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민 앱솔루트 에러는 3668 나왔고요. 민 앱솔루트 퍼센트 에러는 5.6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 중에서 변수를 하나만 쓴 거죠. 타임에 대해서만 트렌드만 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원핫 인코더를 통해서 시즈널리티를 포함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핫 인코더 보겠습니다. 자, 몬스로 해서 나눴고요. 이렇게 해서 런을 하니까 몬스 제로, 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더미 베리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더미 베리어블이 0, 1, 2 이렇게 붙기 때문에 1 이렇게 0가 1월, 1이 2월 이렇게 나온 거죠. 요거를 좀 바꿔볼까요? 서픽스 타입을 레이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레이블로 바꾸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네요. 몬스 01, 몬스 02 이렇게 놓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서피스 타입을 레이블로 놓고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 1으로
또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을 바꿨으니까 다시 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 2는 또 테스트 테이블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트레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컬럼을 다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셀렉트해서 치워주고요. 타임으로 잡아야 되죠. 트렌드는 타임이니까. 그 다음에 언더바를 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0, 1부터 10일까지 더미 베리어블이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12개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런을 하겠습니다. 자, R스퀘어가 0.938이 나왔네요.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프리딕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끝에 프리딕션 칼럼이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리딕션과 실제 메가와트와 어떤 KPI가 되는지 매트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벨루에이트 리그레이션을 해봅니다. 자, 이벨루에이트 리그레이션 했더니요. R스퀘어가 0.78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민 앱솔루트 에러가 119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 앱솔루트 퍼센트 에러는 1.823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홀트 윈터스 모델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2021년 예측 결과를 비교했더니요. 홀트 윈터스 모델은 MA가 1330이 나왔고요. MAP가 2.032%가 나왔습니다. 타임 시리즈 리그레이션 모델을 쓰니까요. MAE가 1190이 나왔고 MAP가 1.823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 시리즈 리그레이션 모델이 홀트 윈터스보다 또 좋은 결과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바인드 로우 컬럼을 했습니다. 자, 셀렉트 컬럼에서 이름을 줬죠. 홀트 윈터스에서 받아왔고요. 그래서 홀트 윈터스란 이름을 주고 메가와트 홀트 윈터스 묶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타임 시리즈 리그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TS 리그레이션, 타임 시리즈 리그레이션이라는 컬럼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묶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렸죠. 자, 이 모델은요, 우리 브라이틱 스튜디오 카페에 있으니까 그 모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임 시리즈 리그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2022년도에 얼마나 전력량이 필요할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트레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모델을 이렇게 놨고요. 60개 데이터죠. 2021년 데이터까지 사용해가지고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세우고요. 자, 그 다음에 add 펑션 컬럼을 통해서 타임이 48부터 59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테스트 데이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2022년이면은 여기서 타임을 플러스 12에서 12개월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뭐 이어 문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 1년씩 더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임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더미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측 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69,857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예측 결과를 보니까요. 가정은 이거죠. 타임 시리즈 리니어 리그레션의 가정처럼 추세와 계절성 주기가 계속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체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직접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